안녕하세요, 권인호 원장입니다. 보톡스가 옛날에는 1회에 100만원 정도의 고가 시술이었지만 요즘에는 가성비 좋은 시술 중 하나이고 주름 개선 효과가 커서 만족도도 높은 시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톡스 내성에 대한 걱정으로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톡스 계속 맞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톡스 내성이 왜 생기는지, 내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내성이 이미 생긴 건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대처 방법까지 보톡스 내성에 대해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톡스 내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신경독성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입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주름을 완화하거나 특정 근육의 과도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톡스는 안과 사시 치료로 먼저 사용되었는데 눈 주변의 주름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미용 치료에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저희가 데일밴드라 부르는 것처럼 보톡스라는 단어는 엘라간 제약사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원료로 치료 목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제품명이기 때문에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이렇듯 보톡스의 주요 성분은 단백질인데 반복적으로 보톡스가 체내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단백질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중화항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항체가 생기면 톡신이 근육에 제대로 작용하지 않게 되어 약효가 떨어지거나 아예 듣지 않게 되는 현상을 내성이라 합니다. 보톡스 내성이 생기는 세 가지 이유로는 시술 용량, 시술 주기, 제품에 따라 주로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제품의 톡신 함량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용량으로 자주 시술을 하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에 맞게 정량과 적절한 시술 주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술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짧은 주기로 자주 맞으면 우리 몸이 보톡스를 자극물로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기 쉬워 내성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 3에서 6개월 간격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보톡스 용량을 더 많이 맞으면 오래가겠다 생각하겠지만 내성 유발만 증가할 수 있어서 효과를 보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를 정확히 계산해서 과도한 용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오민 혹은 코어톡스 등과 같이 불순물 단백질 함량이 낮은 보톡스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보톡스 제품들은 보툴리눔 톡신과 복합 단백질이라는 두 가지 성분을 포함합니다. 복합 단백질은 톡신을 보호하고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면역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도 높입니다. 이 항체가 형성되면 톡신의 작용을 차단하여 결국 보톡스에 대한 내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오민과 코어톡스는 복합 단백질을 제거한 순수한 보툴리눔 톡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면역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즉 이러한 종류의 보톡스 투여시 복합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항체 형성 가능성이 낮아져서 보톡스의 내성 발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부위의 반복 시술을 지나치게 시행하지 않고 부위를 나눠서 주기적으로 돌려 시술하거나 피부 고민 개선에 도움이 되는 리프팅이나 스킨 부스터 같은 다른 시술을 경우에 따라 대체해서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보톡스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거나 지속기간이 예전보다 짧아졌다고 느낀다면 내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내성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보톡스를 맞고 2주 이내에도 주름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경우, 두 번째, 효과 지속기간이 짧아졌다고 느끼는 경우, 세 번째, 같은 용량을 맞아도 이전보다 근육이 덜 마비된 것 같은 경우, 네 번째, 용량을 늘려도 효과가 차이가 없고 주사 후에도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성이 생길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톡스 시술을 중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면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줄어들어 내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내성의 원인은 항체 형성이기 때문에 제조 과정이 다른 제품으로 바꿔서 시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오민 혹은 코어톡스 등과 같이 복합 단백질이라는 불순물 단백질을 최소화시켜 내성 위험을 감소시킨 제품 등으로 변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시술 받으신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진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톡스는 단순히 오랫동안 맞아서 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짧은 간격으로 많은 용량을 시술하고 또 불순물 단백질이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내성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정량 시술과 숙련된 의료진에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톡스 내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봤습니다. 평소 보톡스 내성에 대한 걱정이 있어 고민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보톡스 제품별 특징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톡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